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우리나라에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죠. 심부름센터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거긴 좀 음습한 느낌이고 불륜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니까 논외로 하겠습니다. 찾아 밝히는 일이 꼭 옳거나 행복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진실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은폐된 것들,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가려진 진실이 있다면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거짓을 밝혀준 탐정은 있기는 있을까요? 있다면 당장 부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탐정 얘기 오프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선의 명탐정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지예요. 신문 같은 그런 표지도 있고 만화 컷이 이렇게 들어있는 조선의 명탐정들. 정명섭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 프로에 어찌 보면 단골 손님일 수도 있는데. 저는 반고정 게스트라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고정. 네. 좋습니다. 책이 굉장히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의 해결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고 그 각 꼭지마다 다시 또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유사성이 있는 네. 서양 탐정의 이야기. 네. 아주 동서양을 이렇게 섞어서. 이 중간에 보시면, 예. 뭐라고 하지? 중간에 이제 띠지는 아니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속지에 네. 가 쓰고 수염을 기른 예. 우리나라 선비랑 서양인. 예, 이렇게 이제 반반씩 들어가 있는. 예. 네. 짜장면 반, 짬뽕 반, 뭐 이런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짬짜면인가요? 네. 아이디어를 처음에 냈던 건, 예. 이제 공저하신 최옥권 작가랑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예. 갑자기 제목이 먼저 떠올랐어요. 컨셉이나 뭐 이런 건 안 예. 떠오르고, 그래서 이게 되나? 그러고 이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예. 실록이랑 추한극 급안이라고, 네. 그 조선시대 범죄 관련 신문 기록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조금 힘들지만, 좀 뭔가 나올 것 같다. 네. 예, 싶어서 이제 그 얘기들을 기획을 하게 됐죠. 굉장히 우리 정명섭 작가가 부지런하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또 이게 역사 쪽은 굉장히 힘겹잖아요, 사실. 예, 그렇게 그죠?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 아니 그냥 봐도 힘들 것 같아. 그냥 쓰기도 사실 어려운데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역사 쪽으로 가버리면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을 한번 해야 되고 네. 구성을 하기에도 그렇고 모든 언어 아니면 배경 묘사 이런 것까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게 밥 먹다가 생각이 났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시작이 됐지.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 그러면 사실 못했을지도 모르는 게 제가 책을 뭐 많이 나름대로 좀 여러 권을 썼지만 예. 이 책만큼 자료죠. 네. 뭐 논문, 실록, 다른 원문 자료도 이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볼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 안 했죠, 진짜. 근데 이제 뭐 해놓은 게 있고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보통 이제 출판사 출판사 편집자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 책만큼 반응이 좋았던 게 없었어요. 제목만 딱 얘기하니까 컨셉이 그대로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막 다들 욕심을 내서, 그러니까 제가 좀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지 했는데, 예. 이 책을 정말 하면서, 이제 여름 내내 이 책을, 이제, 이 책과 씨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역사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예. 저는 사실 현재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예. 지금이 더 어렵고, 또 역사는 어쨌든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예. 찾아내고 또 이게 힘들게 찾아내니까 힘들게 찾아내는 만큼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요거다 할 때. 정말 미칠 때가 굉장히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씩 찾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이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는 깔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원문 자료들을 봐야 될 때니까 한문이요. 예. 이제 제가 한문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문이구나 또. 네, 그러니까 뭐 국역본이 있긴 한데 네. 국역본이 없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한문을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밤새 눈 빨개지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 그러는데 자료를 해석을 다 해서 딱 결과물이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꺼냈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 반응도 좋았고, 그다음에 책도 뭐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또 많이 팔렸다면서요,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증세를 했던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뭐 나올 때, 이거는 증세가 안 되면, 출판사 탓이다. 출판사 마케팅을 안 한 거야라고 다들 얘기할 정도로 돼 있었고, 실제로 뭐 4세 정도,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각 쇄마다 이제 부스도 좀 많은 편이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책 표지, 그다음에 이제 속지에 들어간 그림들, 그다음에 이제 컨셉 전체. 그래서 이렇게 뭐 글을 써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글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더 힘든 게 사실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불만족스러울 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작부터 고생은 정말 많이 했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감명 깊게 읽었다는 분들, 그다음에 책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서평이나 감상평이 인터넷에 올라와요. 간간히.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서는 뭐 잘 아시겠죠. 엄청난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4세가 작년 8월 18일 날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조선의 명탐정들, 세종대왕에서부터 이름 없는 서황부사까지 조선시대를 풍미한 실제 명탐정들의 사건 기록집. 현재 일어나는 일들하고도 뭐 이게 아주 유사하겠네요. 이게 사실은 일부러 약간 권력형 범죄 같은 걸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역사는 역사 속에서 오늘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실록이라든지 추한급 급반 자체에 있는 범죄들이 이제 그 권력형 범죄거나 이제 권력 때문에 이제 일어난 범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반은 의도했지만 사실은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오늘날을 반추할 수 있거나 암시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넣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이거를 우리 독자분들이 보시면서 여기에 현재 인물들을 이렇게 연필로 써놔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뭐 특히 이제 어디지? 그 앞부분에 세조 때 있던 뭐 두 번째겠네요. 권력의 중심에 칼을 겨누다라는 챕터를 보면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인지 뭐 이때 일어난 일인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랑 사건 이름만 바꾸면 비슷하다라는 반응을 요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게 뭐냐면 그 서울 한양 근교죠. 이게 안 좋은 버릇이, 제가 역사를 보니까 역사를 계속 보니까 이게 그 지금 용어랑 헷갈려요. 그래서 자꾸 한양 근교. 괜찮아요. 자꾸 서울 근교 재밌어. 한양 근교. 한양 근교에서 어떤 남성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젊은 양반인데 이게 뭐 이렇게 성인들이 들으실 거니까 그 참혹하게 된 거죠. 일종의 증오범죄처럼 돼 있어서 눈알이 파져 있고 온몸이 난자돼 있고 뭐 생식기도 잘려져 있고 이렇게 된 범죄라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임금의 측근이 직접 사건을 이제 챙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민심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괴담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범죄나 흉년 이런 게 들면 다 임금 탓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미안하다 그래야 되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임금 탓이었어요. 임금이 나라 통치를 못하니까 이제 잔혹한 범죄가 벌어졌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측근, 승지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관을 비서관이, 파견을 예. 보낸 거죠. 검찰에. 예. 그래서 이제 사건을 챙겼는데 범인은 의외로 빨리 밝혀졌어요. 그 문제 세조의 측근. 이런 민발이라는 인물이 이제 용의자로 떴죠. 정확하게는 민발에 애첩을 두고 이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사건이 났는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실제 증거들 그때 뭐 네. 조선시대가 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놈쥐를 네가 알렸다였는데 이때 이 과정을 보시면 시체를 검시하고 예. 시신에 난 상처를 가지고 살인 흉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뭐 피 묻은 흔적, 혈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감춘 흔적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동구승지 이휘가 예. 범인이 이제 임금의 측근인 민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조가 화를 내죠. 왜 확실한 증거 없이 내 측근을 내 측근을 왜 그러느냐? 겁도 없이. 네. 그리고 이제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세상이 내 측근이 범인인 줄 아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세조가 불법적인 쿠데타로 이제 즉위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기 공신들을 안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바로 민발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동부승지 이휘는 범인이 맞다. 이 사람이 권력이 어떤 거고 당신 임금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죄는 죄고 네. 처벌할 건 처벌 해야 되면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동부승지에서 파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는 뒤에 실록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도 민발이 범인이라는 걸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약에 죄를 졌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이제 그 가벼운 불경죄 같은 걸로 처벌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 동부승지 이휘 같은 경우 나중에 사육신에 가담을 하면서 네.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시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중간에 되게 웃긴 게, 그, 세조가 이 문제로 처벌을 안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임금한테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네. 그런데 이때 또 언급을 해요. 내가 임마 네 살인죄를 내가 감싸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처벌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 측근이기 네. 때문에. 그 세조가 뭐 어쨌든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른 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라고는 하지만 측근들을 챙기는 걸 보면 사실은 그거랑 거리가 이제 멀거든요. 측근들이 엄청난 횡포와 지금 같은 케이스들의 사건들을 다 감싸줬어요. 측근 중에 처벌당한 사람은 양정이라는 인물밖에 없는데 이 사람 왜 처벌당했냐면 세조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술 마시고 야 이건 이제 나 은퇴해야지. 세자도 컸으니까 왕이 물려주고 그냥 소일이나 할까봐 그랬더니 양정이 좋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물러나 이러고 얘들아 뭐해 빨리 옥새 가져와라 임금님 물러나신댄다 이러고 일주일 만에 처형당하셨어요. 처형당했어요. 이런 거 말고는 처벌당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권력과 범죄가 얽혀버린 문제였죠. 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 조용히 살던 민발은 성종 13년인 1482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요. 민발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넣을 사람이 많으네요. 예, 많이 상상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뭐, 예측을 했냐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고요. 이제 여길 보면서 전 느낀 게 그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비서실 이야기도 좀 나오고 해서. 예, 조금 더 나가면 좀 이제 좀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재 인물들을 이렇게 넣어보면 각 꼭지에 들어갈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현재로 돌릴 수. 아니면 뭐 이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주변 사람을 넣기는 좀 뭐하지만 이런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구와 캐릭터가 같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재구성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책을 쓰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조선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사극이라든지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근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파고드는데 조선의 명탐정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뭐 조선시대 뭐 탐정이 무슨 탐정.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사건 해결했다 그랬더니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했어? 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중간에 보시면 검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시신을 이제 지금처럼 CSI 나온 것처럼 이렇게 Y자 절개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뇌 매끄람 이렇게 못 하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고 네, 뭐 사인을 상처나 이런 것도 네, 사인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전부이거나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좀 이제 보고 이제 좀 변화하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뒤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와중에 남들이 풀지 못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맹활약한 명탐정들이 존재했다. 연산군이나 정조처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점을 푸는 경우도 있었고 이휘나 박철윤처럼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 시신을 조사하고 범인을 지목한 관리도 있었다. 이 책에서는 부족하나마 그런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노력했다. 사극이나 역사소설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셈이다. 사극이나 역사소설보다는 더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사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예, 그렇죠. 뭐 사극은 감안해야 될 게 시청률서부터 뭐 분장이라든지 뭐 세트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직 독자들만 감안하면 되거든요. 독자들과 제가 이제 뭐 책을 쓰는데 거짓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 이제 뭐 없는 사실을 써낼 수는 없으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글을 쓰는데 굉장한 큰 쾌감을 느끼는 거죠. 남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 거니까요. 어쨌든요. 네. 또 이 사극은 그 해당 주인공을 맡은 연기자, 그 네. 연예인의 이미지 때문에 누가 세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조에 대한 이미지가 막 달라지고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작가의 의도, 그다음에 네. 또 뭐 사극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게 이제 시대상과도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뭐 IMF 때라든지 2000년 초반에 어려웠을 때 영웅주의 사관에 기댄 삼국시대 사극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뭐 나왔던 뭐 정도전이라든지 정도전. 뭐 징비록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그 시대가 어떤 요청이라든지 부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대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왜곡이 되거나 왜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하고 사실은 이제 그 해석은 독자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소설이나 허구가 아닌 실제 각종 사료들을 통해서 뽑아낸 엑기스들, 그중 재밌는 이야기, 짜릿한 이야기들. 제가 네. 13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제가 찾아낸 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이 너무 짧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전개 과정이 잘 안 밝혀지는 경우. 근데 뭐 실록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사건이 발생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쓰려면 이제 중간에 어떻게 수사를 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실록에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건너뛰고 범인이 밝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탐나는 캐릭터들이 좀 많았는데 못 쓰게 된 많죠. 대표적으로 뭐 정조 때 이제 초기에 세도 정치를 했던 홍구경 같은 인물. 네. 이런 인물도 이제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 게 뭔가 보였는데 자료가 너무 소략한 데다가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활동상이 없구나. 네. 그래서 그냥 좀 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전체 컨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니라서 눈물을 머금고 네. 그거 하느라고 자료 정말 많이 찾았는데. 근데 뭐 그거, 네, 그렇죠. 며칠 좀 고민하긴 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연인들이나 사랑 이야기를 엮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 뭐지?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조선시대에 정말 이렇게 사료에 있는 네네네. 사랑 이야기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것과 우리 이제 근대에 와서 현대에 있는 연애사나 네.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지금 이 컨셉으로 엮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건 사실 미제 사건들. 그러니까 일제 사건 말고 이제 미제 사건. 죄송합니다. 농담했는데 또 뭐지? 그래서 미제 사건들을 이제 정리해보고는 싶었는데 사실 또 미제 사건은 결말이 안 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책을 읽으면 좀 기승전결에 있어서 결말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돼서 사실 주저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선시대 연인이라든지 사랑 얘기들은 얘기했던 대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랑 맞춰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선시대 이야기하고 또 서양의 어떤 탐정들 이야기,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일종의 벤치마킹을 해서 스스로 자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들을 쭉 쓰면 조선의 것만 써놓으면은 좀 의외로 또 흥미가 덜할 수 있으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사회상 때문에 그럼 현재에 맞춰서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으로 국한을 해도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유명한 연애 사건 아니면 애틋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조선시대 것을 이렇게 착 묶으면 또 뭐가 일제 강점기 때는 전봉관 교수님인가요? 그 쓰신 이제 경성 애사라든지 경성 이제 연애 이제 얘기 같은 게 좀 많아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조선 시대로 확장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그 푸른 역사에서 그 정절의 역사인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그렇게 뭐 조선의 연애 이런 거보단 현대를 같이 넣어주면 이게 사람 마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독자들이 점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 500년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릿지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그 역사라는 게 사실은 현재와 어떤 연관성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역사를 보는 이유가 사실은 현재 의문점이나 궁금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집어넣어야 될 부분들이고 뭐 기획자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저 만약에 지금 얘기한 컨셉대로 내년 봄에는 그 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저 이거 컨셉대로 책이 나오면 제가 이거 로열티는 꼭 챙겨드려야겠네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엮어서 오늘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끼워 넣고 지난번에 그 노래 이렇게 이제 우리 클래식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는 노래를 하나씩 QR코드로 찍어드려도 재밌을 것 같고. 맞다. 이동효 작가였었나요? 들었던 기억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엮어만 주면 아니면 조선시대의 이야기와 이와 가장 유사한 영화 이야기를 하나씩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건 방송에 더 얘기하면 벤치마킹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저녁을 사드릴 테니까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만 얘기해 주십시오. 조선의 명탐정들. 이렇게 둘이서 공저로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두 분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까? 제가 책에 서문했을 때, 항상 이제 언급하는 2명의 스승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2명의 스승을 만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할 때 언급되는 분이죠. 사석에선 되게 편하게 이제 형 이러고 동생 이러고 이제 투닥투닥 하면서 지내는데, 저랑 성격이 많이 반대돼서요. 저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면 이분은 좀 되게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배우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분이고 제가 처음에 첫 책 쓰고 조금 침체기가 있었을 때 저한테 이제 도움의 손길을 도움이라기보다 은총의 손길이었죠. 이렇게 내려주셔서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가 지금까지 글은 못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많이는 못 썼겠죠. 굉장히 부지런히 쓰는 우리 정명섭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역사 이야기가 아닌 역사에서 뽑아낸 무엇. 되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역사 이야기는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거는 또 그쪽 영역이 있는 거고 뽑아서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재구성. 그렇죠. 그래서 종류별로 이렇게 뽑아서 탐정 사건 이야기들을 뽑아낸다든지 또 다른 이야기들 그 직업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거 백성실록이나 직업실록도 이렇게 나왔듯이 그런 작업들이 외려 어떤 역사의 그 전체적인 우리가 역사 그러면 연대기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직업의 측면, 사건의 측면에서 또 다른 이렇게 한번 관통해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저는 농담 삼아서 역사 소매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잘 해놓으신 걸 제가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재구성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중요한 건 역사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들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역사를 단순히 그냥 드라마나 이런 것보단 흔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착각들이나 이제 그런 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게 이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명탐정들. 세종대왕에서부터 이름 없는 서흥부사까지 조선시대를 풍미한 실제 명탐정들의 사건 기록집. 단순한 기록집이 아닙니다. 나름 또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명섭 작가님 모시고 조선의 명탐정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신을 고용해서 자신의 내부를 정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셀프 탐정이 되나요? 말하자면 자아를 분리하는 거죠. 가감없이 치부를 드러내고 욕망의 전후를 밝혀서 보고서를 낸다면 그걸 끝까지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자신 없습니다. 강력하게 부정할 내용도 나올 겁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증인을 데려오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이고 증거도 나올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탐정이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말처럼 또 다른 자신을 탐정으로 고용해서 어지럽고 불면에 시달리는 내부의 소용돌이를 진단해 본다면 처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말로를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자문자답이 되겠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어느새 길이 보이고 어디가 왜곡의 단초인지 알아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역할을 맡아줄 친구가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겠고요. 나를 나만큼 잘 알고 내 사고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조선의 명탐정들 얘기를 하다가 심리학적으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내부가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온통 거짓뿐인 대한민국에 살아서 더욱이나 유능한 탐정이 아쉽고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탐정을 국민성금으로라도 초빙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답답함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억울함이 지속되면 폭발하게 마련이고요. 진실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명명백백 애청자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